안녕하세요. 호랑이 책방의 마루와 메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위험한 요리사 메리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무증상 보균자 이야기로 요즘같이 코로나로 이렇게 팬데믹이 심한 상황에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골라봤습니다. 네, 책의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찰스 엘리엇 월런 씨 부인은 1906년 8월에 롱아일랜드 오이스트베이에서 요리사를 해고했다. 여름이 막 끝나려면 몇 주 더 남은 터여서 요리사가 필요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일이 너무 벅찼다. 먹어야 할 사람이 아들 넷에다가 가사 노동자 5이었다. 이래서 워런 부인은 직업 소개서를 통해 메리 앨런이라는 아일랜드 출신 37세 여자 요리사를 채용합니다. 메리 앨런은 건강했고 부지런했으며 요리 솜씨가 좋았습니다. 메리가 이 집에 온 지 16일 후 어느 일요일 그녀는 수제에 복숭아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이렇게 후식으로 같이 먹었는데요. 며칠 후 9살 된 마가렛이 두통을 호소하며 고열의 설사를 시작했고 급기야 설사에서 피가 섞여 나오고 지독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마가렛의 몸에 발진이 돋고 의사를 만나 이제 장티푸스 진단을 받았죠. 장티푸스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당시 2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었습니다. 1906년에는 장티푸스를 예방할 면역법이 없었고 백신은 5년 뒤 1911년에 발견됐다고 하죠. 치료제인 클로로마이세틴은 1949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월런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증상에 따라 대처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5이 더 발병했습니다. 월런 부인, 마가릿의 언니, 하녀 2명, 정원사. 장티푸스의 가장 흔한 원인은 오염된 식수였습니다. 월런 부부는 여름 휴가차 온 그 저택의 식수가 문제라고 확신하고 서둘러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메리 멜런은 그 집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워런 가족이 떠나고 9월이 다 가도록 그 오이스터베이에 운치 있는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집주인 톰슨 부부는 장티푸스의 근원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원인이 뭔지 지역 보건소에 의뢰를 했죠. 그래서 집안의 수돗물, 옥외 화장실, 오물 구덩이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배달된 채소와 우유, 모든 것을 조사했지만 세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과가 음성이 나왔고요. 사건은 종결됐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에 역시 수돗물이 오염됐을 거라고 의심을 받았고 그 집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너무 조바심이 나서 그럴 때 좀 유명한 사람, 전염병 퇴치사라고 유명한 조지 소퍼 박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퇴치사를 자기 집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철저하게 모든 곳을 조사했지만 역시 세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사건의 주인공인 워런 가족을 면담을 합니다. 그해 8월에 가족과 가사 노동자들 또 그 중에 어디 외부를 다녀온 사람이 있는가를 다 조사를 했는데 전혀 그런 사람은 없었고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면 당시 새로운 요리사 메리 앨런이 이 집으로 들어왔고 날짜 계산을 해보니 메리가 일을 시작한 지 정확히 3주 뒤에 장티푸스가 발생됨을 발견합니다. 소퍼는 요리사 메리가 장티푸스의 원인이라고 확신하고 그녀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네, 1900년에 이르러야 과학자들은 디프테리아,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간염성 질병에서 회복되었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아주 건강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 더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증상 보균자로 알려졌죠. 하지만 당사자들은 당시 그 사람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몰랐어요. 1902년 코프 박사가 보균자 주제로 한 논문 발표했을 때 노벨 수상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보균자 개념이 없었고 증명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소포는 아까 그 박사 소포는 그녀를 찾으면 자신이 최초의 미국 발견자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약간 공명심이 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건국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계속 면담을 하고 그 요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이 소퍼 박사는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그녀가 일했던 집들을 방문합니다. 그녀가 일했던 가정들 중에서 장티푸스 발병 환자가 무려 24명이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고용주 중 누구도 메리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피는 마침내 메리를 찾아서 세균 운운하며 당신의 소변, 대변, 혈액의 표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메리는
자신은 누구를 아프게 하지도 않았으며 항상 청결하게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인데 본인에게 치명적인 세균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화를 내면서 저항합니다. 결국 경찰 4명까지 그때 말 달린 마차에 경찰 4명까지 동원을 해서 결국 그녀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민의 권리이죠. 개인의 뭐 사생활, 개인의 자유권 이런 거와 상관없이 공중보건을 위한 처사였죠. 미국에서 1907년에 장티푸스로 인한 사망자가 28,000명이 넘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메리는 1907년에 이 노스 브라자 섬에 있는 병원에 격리됩니다. 네, 노스 브라자. 그래서 쓸개 제거 수술만 하면 풀어준다고 하면서 설득을 했는데요. 메리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서 전혀 의사를 믿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 장티푸스 메리, 테러블 티푸스, 타이포이드 메리 이런 타이틀로 그녀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됩니다. 그 신문 뉴욕 아메리카는 당시 80만 부에 가까운 판매 부수를 자랑합니다. 1910년 복균자도 무증상 복균자도 인권이 있다는 재판이 열리면서 메리 실물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여기 앞쪽이 메리입니다. 네, 그녀에게 동정표가 쏠립니다. 보건국에서는 메리에게 너는 이제 요리사를 그만둬라. 그리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건국에 보고한다는 약속을 지키면 퇴소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메리는 지키겠다. 나 이제 그만두겠다. 요리사를 그만두겠다. 손을 잘 씻겠다. 이런 거를 이제 승인을 하고 드디어 퇴소를 합니다. 그리고 5년 뒤 섬뜩한 사건이 터집니다. 맨하탄에 있는 슬롯 여성병원에는 의사 8명, 간호사 73명, 기타 직원 75명, 여성 입원 환자 123명,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병이 또 시작된 거죠. 네, 이곳에서 1915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발생한 장티푸스로 총 25명이 감염됐습니다. 입원 환자가 1명, 나머지 24명은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이었고 그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건 1911년, 그러니까 4년 전에 개발된 장티푸스 예방 백신을 직원들 상당수가 접종받았거나 자연스럽게 면역이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은 노련한 전염병 퇴치사, 아까 소퍼 박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고 첫 환자 발생 3개월 전에 브라운 부인이라는 요리사를 새로 고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병원을 그만둔 상태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것도요. 소퍼는 그녀의 글씨체를 보고 단번에 브라운 부인이 메리 멜런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름을 바꾸고 다시 재취업을 했죠. 요리사로. 네네. 메리는 체포가 되어 노스브라스 섬에 또다시 격리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런 작은 집이에요. 이번에는 300여 명이 먹는 음식까지 오염했을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나이 46세 메리는 그 섬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할 69세까지 격리된 채 살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무증상 복균자라는 오명을 쓴 채래요. 네. 그 장티푸스가 우리말로 하면 연병 혹은 그 한자로 하면 장지일부사였죠. 그래서 박경리 토지에서도 1894년 동학이 막 끝난 그 상황에서 그 연병이 돌아서 마을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 최차판댁의 기둥이었던 윤씨 부인마저 돌아가신 장면 있잖아요. 네, 연병하면 그 장면이 가장 떠오르죠.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네, 메리는 100년 전 실제 인물 이야기인데 현재 코로나 상황과 겹치는 게 참 많았어요. 지금도 자기가 코로나 걸린지 모르는 무증상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전염시키잖아요. 특히 메리처럼 슈퍼 복균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자기가 모르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메리아는 너 그럴 수 있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근데 막 부정하면서 막 살잖아요. 그것도 당신이 타인의 건강을 그것도 집단으로 해칠 수 있다는데 어쩜 그렇게 조금의 조심스도 없는지 정말 메리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 책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 이 책을 읽었다면 그러니까 환자의 인권이나 자율성, 사생활이 이렇게 시민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죄도 없이 강제격리 당하나 이런 또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남자 복균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쉽게 가십 대상이 되고
또 황색 언론에 의해서 마녀 사당을 당했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사회의 잘못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일견 메리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찰스 디킨스라는 같은 소설도 맨날 읽고 신문도 꼬박꼬박 읽고 그다음에 집안일 중에서 가장 급여를 높게 받는 요리사이며 멀리 아일랜드에서 미국까지 와서 자기 인생을 개척한 여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쓸개를 떼어내자는 의사의 주장에 거부합니다. 그 떼어내도 그 수술 중에 감염이 되면서 다른 내장이 퍼질 수도 있고 무균술이 제대로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 이래 등등 그런 이유로 결국 수술은 받지 못하는데요. 저는 그녀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 상황에 떠오르는 몇몇 인물과 집단들이 메리랑 겹치면서 그녀에게 조금의 연민은커녕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제가 그런 의심을 받으면 알아서 격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은 이제 무증상 보균자 이런 개념이 조금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좀 분노할 상황이지만 우리 자신을 1900년대 초로 이게 데려다 놓으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병이 이렇게 돈다 이런 얘기였지만 이때는 그냥 뭐 하층 계급에서 올라온 나쁜 공기가 상층 계급 뭐 귀족들에게 전염이 돼서 병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는 여튼 과학이나 의학 같은 거를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데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개인의 신뢰 수준은 20대 중반에 결정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게다가 사람들은 불신이 클수록 타인에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비호의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메리가 북아일랜드에서 뉴욕을 오는 게 15살이었고 친척집에 얹혀 살다가 여기저기 가사 노동자로 산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의사나 권위자를 믿지 않아야 어떤 사건들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인생을 알아야 한다는 것다만 일단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고집 필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거 제가 보기에는 지식이나 어떤 이런 사회적 문제보다 인격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의 자율성, 사생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의 권리가 그러나 환자의 권리가 사회 전체의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게 그렇게 보장받을 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권리를 최우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읽어볼 수 있고 지금도 현재 상황에서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까미의 패스트 한 대목이 생각나는데요. 누군가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으려고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않는 사람은 극도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구절이 있었죠. 즉, 지금 이런 상황에서 훌륭한 사람은 평소 자제하면서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잘한다면 정말 많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훌륭하다는 개념이 이렇게 남한테 뭔가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훌륭한 사회를 저희가 살고 있네요. 저는 장티푸스 메리가 이게 1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그 장티푸스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데요. 코로나도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서 이거 옛날에 우리 코로나가 그렇게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